자, 한문동 목사의 신종철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글쓰기 계속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단어부터 또 문장, 그 다음에 문단, 그 다음에 글 이렇게 이제 갈 거고요. 나중에는 문장들을 계속 보면서 어떻게 이걸 이제 고쳐 나갈 수 있는가, 퇴고하는 방법 정도 하면 우리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그런 글쓰기는 좀 웬만큼 마칠 것 같습니다. 마친다 그래도 뭐 강의는 꽤 여러 강 찍겠죠. 왜냐면은 이게 10분밖에 안 돼서. 자, 우리가 지난주에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중요하다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의 문장을 단순한 문장, 즉 주어하고 동사로 되어 있는 이런 단순한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바로 되니까 어렵진 않죠. 그러나 이제 주어 사이에 목적어도 들어가고 또는 목적보어도 들어가고 동사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 주어나 목적어나 목적보어나 이 동사에 이 전부 여기 안에도 다시 주어 절 또는 목적어 절, 또 여기 목적보어도 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관형사절, 여기 관형어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사를 꾸며주는 여기 또 부사절이 있겠죠. 부사어절이 있는데 부사절,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 이게 이제 복잡해집니다. 문장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절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어져서 뭐뭐하고 어떠어떠하다, 뭐뭐하면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또 계속 나열되면은 나중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주어와 이 동사들이 각각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헷갈리기 쉽단 말이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어를 생략한다든지 주어와 서술어의 불일치가 일어난다든지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여러분 주의하셔라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또 뭘 하냐면요. 지난번 강의에서는 그걸 말씀드렸고, 오늘은 바로 수식어와 피수식어가 딱 연결되는가 하는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걸 말하겠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소녀의 노래, 이런 말이 있다고 칩시다. 아름다운 소녀의 노래. 이거 틀린 문장이 아니죠. 이거는 소녀를 꾸며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원래 원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소녀의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꾸며주는 말, 아름다운이라는 말하고 꾸밈을 받는 말,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가 잘 맞게 써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의 스승님. 그러면 내가 존경하는 건 선배죠. 근데 나는 사실은 스승님을 좋아하고 선배가 존경하는 스승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의 선배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은근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볼까요? 영수는 열심히 공부를 학교에서 한다, 이렇게 문장을 썼다고 해보세요. 영수는 열심히 공부를 학교에서 한다. 근데 여기서 뭔가가 우리가 자세히 안 봐도 느낌이 이상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는 한다를 꾸며주는 열심히 하고 한다라고 하는 동사 사이가 너무 거리가 있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이제 영어로는 형용사인데 우리는 이제 관형어라고 합니다. 관형어. 그래서 꾸며주는 말이 이 꾸밈을 받는 말 바로 앞에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럼 마치 부사어는 당연히 동사를 꾸며주겠죠. 또는 동사나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데 부사어는. 그러면 꾸밈을 받는 말 바로 앞에 있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영수는 열심히 공부를 학교에서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영수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했을 때 열심히 한다가 바로 붙어 있으므로 가장 좀 안정된 문장, 좋은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꾸준히 젊은 사람 못지않은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런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젊은 사람 못지않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였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있겠죠. 나는 젊은 사람 못지않게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였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장들을 살펴볼 때 이렇게 저렇게 문장 바꿔쓰기 훈련들을 여러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이 나올 때까지 그 어순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식어와 피수식어가 어디에 붙는지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런 문장의 퇴고, 교정을 보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막 쓰고 나중에 그걸 바로 그걸 읽어보고 이렇게 발표하려고 하면 틀린 데가 많고 어색하고 심지어 이제 비문. 원래는 내가 아름다운 소녀를 꾸미고 싶었는데 아니면 아름다운 노래를 꾸미고 싶었는데 아름다운 소녀의 노래 이렇게 써버림으로써 아름다운이 소녀를 꾸미게 되는 노래를 꾸미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되는 문장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이제 뭐 어려운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대학원생들이 이제 아니면 학부생들이 레포트를 내는데 레포트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훔볼트의 언어는 유한한 수단을 무한하게 부려쓰는 것이라는 언어관에 공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훔볼트의 언어라는 말이 앞에 나옴으로써 이게 지금 이 문장이 아주 어색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유한한 수단을 무한하게 부려쓴다는 훔볼트의 언어감에 공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딱 들어맞잖아요. 근데 자기 머릿속에는 훔볼트의 언어관이 이런 거지 하고 먼저 생각을 해놓으니까 나는 훔볼트의 언어관은 하면서 또 뒤에 언어관이란 말이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보면서 무엇이 더 가장 알맞게 이렇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때 견문장, 혼문장이 있는데 견문장 중에는 나열하는 종속절이 아니라 대등한 절로 이렇게 쭉쭉쭉 또는 종속절로 쭉쭉쭉 나열하는 연결되는 문장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앞에 하고 뭐뭐와 이렇게 할 때 이 두 앞뒤 부분 A와 B 부분이 서로 딱 잘 맞아야 돼요. 비율이. 근데 앞에는 명사형으로 쓰고 뒤에는 동사형으로 쓴다든지 하면 문장이 어색하게 되거든요. 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그도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거는 읽어보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그는 선생님을 존경하게 됐고 존경하니까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싹튼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그도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래서 존경과 생각이 싹텄다 하는 말을 이렇게 맞추려다 보니까 뭔가 앞에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라는 명사형이 됐는데 뒤에는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런 긴 절이 나옴으로써 두 개가 잘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는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과 또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선생님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겠다는 하고 그 양쪽 구조가 딱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귀가 참 밝으셔요.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할아버지라는 생각 때문에 밝다라는 말에 존대어를 붙인 거예요. 근데 밝은 거는 귀가 밝은 거거든요. 그 귀에다가 존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귀가 참 밝아요. 이렇게 사실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왠지 그렇게 하면은 뭔가 존대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문장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귀가 참 밝다라는 게 하나의 서술절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귀가 참 밝으셔야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뭐 이런 문장도 있네요. 오른편에 서는 것은 우리 지성인의 양심이며 불의를 보았을 때 용감히 나아가 시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지성인의 양심을 말하고 한쪽에는 그런 지성인이라면 용감히 나아가서 시정해야 한다는 어떤 당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한쪽은 행동을 말하니까 이게 좀 뭐가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저보를 고치라고 하면 오른편에 서는 것이 지성인의 양심이기에 불의를 보았을 때 용감히 나아가서 시정해야 한다라고
양심이며가 아니라 양심이기예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 문장이 길어지면서 앞뒤를 봤을 때 그 앞뒤를 딱 대꾸가 되게, 앞에가 명사이면 뒤에도 명사형, 앞에가 문장이면 뒤에도 문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주어 서술어의 호응을 봤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 즉 관형어는 명사들 꾸며주고 그 다음에 부사어들은 동사나 형용사 또 다른 부사를 꾸며준다. 그래서 꾸밈을 받는 말과 꾸며주는 말은 붙어있을 때가 가장 좋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문장에 있어서는 한쪽이 명사형이면 이쪽도 명사형으로, 이쪽이 동사형이면 이쪽도 동사형으로, 이쪽이 절이면 여기도 절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관계에 따라서 대등한 거면 고를 붙여야 되고 종속이면 뭐뭐 때문에 붙여야 되죠. 그런 접속사가 올바른가를 확인해야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